안녕하세요. 할인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생 업체인데 제가 요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업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이 마인즈그라운드 대표님을 내가 한번 꼭 만나고 싶다. 그렇게 글을 올렸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처도 주시고 연결해 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락을 잘 받아갖고, 이 마인즈그라운드의 민한기 대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 민한기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마인지가 나와주셔서 민간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뭐 설명도 드리긴 했지만, 신문에서 되게 많이 기사화되면서 봤습니다. 예. 마인즈그라운드에 대해서. 그래서, 마인즈그라운드가 어떤 회사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고, 아마 어쩌면, 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대표님, 이 마인즈그라운드가 했던 많은 그 홍보 기사들 중에, 예. 제일 이렇게 탁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업이라는 이야기가 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네. 어떤 분이실까? 이런 궁금증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뭐 간단하게 자기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인즈그라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환기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교수님께서 찾아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일단 마인즈그라운드 주식회사는 이제 마이스 산업에서 음, 저희 이제 각종 이벤트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대행을 넘어서 음, 이제 자체 IP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 대행을 기반으로 자체 IP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음,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지금도 그런 시도를 이행해 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대행에서의 부가가치보단 좀 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들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마이스 음, 회사 중에 하나의 회사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 마인즈그라운드 제가 사실 이제 오늘 하기 전에 한번 회사에도 찾아가 보고 이러고 왔는데 간단하게 이제 뭐 회사 몇 년도에 설립하셔갖고 뭐 규모는 어떻게 되시는지 주로 하시는 분야가 어떤 건지 기타 등등 한번 어떤 행사 주로 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업력은 이제 7년 차 되고요. 음, 2019년도에 설립을 네, 했습니다. 네, 2019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직원은 한 40명 정도 어,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19년도부터 열심히 달린 덕분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음, 기본적으로 상승의 그 기저에는 대행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고요. 음, B2B부터 시작을 해서요. B2B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이제 B2G 쪽에 이제 입찰 사업들도 작년부터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음, 다행히도 이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올해부터는 그런 성과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음, 레퍼런스는 이제 B2B, B2G에서는 일반적인 마이스, 뭐 PCO 행사들, 포럼, 음, 컨퍼런스, 각종 이벤트, 페스티벌 이런 행사들 많이 하고요. 그중에 이제 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앞서서 IP 사업을 좀 지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음, 저희가 이제 킨텍스에서 월드 풋볼 페스티벌이라고 저희 자체 음, 아이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네. 주최하고 주관까지 해서 한 12,000명 정도의 이제 모객을 확보했었던 킨텍스 와, 에서 대단하네요. 네, 진행한 IP 사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는 또 이제 AI 코리아 컨퍼런스라고 직접 어, AI 관련된 응용 서비스들의 어,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 올해에도 이제 2회, 3회 계속 이어가면서 음, 관련된 좀 신산업 이런 분야에서 중간에 연결고리를 저희가 좀 주도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아니, 이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마이스 업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네, 마이스 업체가 말씀하셨던 IP를 가져가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분야에 들어와 있지만 그렇게 IP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도 사실 거의 없고 예,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정부에서 사실은 뭐 K 컨벤션이라든지 서울관광재단의 SBIC 이런 제도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확한 성과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 실정인데 예. 우리 마인즈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IP 행사를 어떻게 보유하실 수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수익성이 좋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그렇진 음. 않습니다. 아, 예, 아, 아. 왜냐하면 IP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음, 대행을 제가 처음부터도 실무를 직접 뛰면서 느낀 거지만 이 음, 대행 서비스만을 갖고는 이게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물음표가 계속 잡혔습니다. 그래서 음, 당연히 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서비스에서 수익이 많이 남진 않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남겼을 때 중장기적인 그 생존 바운더리를 우리가 확보해 음, 놓지 않으면 10년, 음, 20년 뒤에도 우리가 이 상황에 머무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을 음, 초기에 많이 느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다행인 건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 보니까 제가 네, 뭐 돈을 막 벌어가지고 이런 부귀영화를 누린다기보다는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 음, 중장기적인 비즈니스를 항상 꿈꾸면서 사업을 하고 음, 있다 보니 돈을 음. 벌었을 때 이걸 남기기보다는 썼습니다, 다. 우리 아, 아이들을 네네. 만드는데 투자하면서. 네, 이게 투자 개념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게 당연히 음, 아깝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까울 수 있는데 음, 저는 그래도 계속 이 시도를 할 겁니다. 10번, 어, 20번, 30번 이런 시도들이 반복됐을 때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10% 어, 이내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입찰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처음 입찰될 때 한 20번 트라이해서 한 번 됐거든요. 정말 아,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 다행히 이게 제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올라왔다 보니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있었고 음,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점점 확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우리 회사의 경영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음, 중장기적인 투자다라는 마인드로 음, 계속해서 음,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한 제 시도가 10번, 20번 이어가는 그 상황 어딘가에선 그래도 유의미한 큰 성과가 한번 음, 터져주지 않을까라고 음, 하는 기대감과 또 음.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움직이게 되니까 확신을 음.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의 배경 속에서 우리 IP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대표님 본인 소개가 우리 좀 누락된 것 같은데, 그래요. 대표님 네. 사실 마이스 전공자 네. 아니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토목공학 학사를 음, 나왔고요. 그 석사는 경영을 나왔습니다. 네. 네. 제가 원래 토목공학을 나온 그 배경이 원래 사업을 좀 하고 싶었고 음, 좀 다리나 이런 SOC 간접 자본을 좀 크게 음, 리드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는데 음,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학을 갔지만 대학에서 이제 음, 공부를 해보니 이게 사업가가 하는 그 프로젝트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음. 사업가가 아니라 토목공학자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치. 결국에는 사업가가 사업과 있어야지. 정치 뭐 이런 복잡한 네. 이해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딱 알고 내가 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업이겠다. 또 큰 음, 프로젝트를 하려면 큰 사업을 먼저 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으로 좀 전환을 했고 음, 그때부터 창업 동아리 활동, 뭐 특강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창업에 음, 대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음, 많이 이제 어렵더라고요. 기술 어, 창업도 해보고 뭐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 쭉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네트워크도 없고 음, 그렇다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서비스업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저 음, 스스로한테는 현실적인 아니었고요. 음, 이걸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서 음,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가 먼저 쥐자. 그 플랫폼이 음,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아래 이제 음,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유통, 어, 마케팅, 임대, 뭐 각종 서비스를 사실 대학생 때부터 계속 음, 이행을 해왔고요. 그 음, 가운데서 이제 마이스라고 하는 이 연결의 서비스가 모든 산업의 비즈니스들을 제가 펼칠 때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그 개념이 마이스라는 걸 딱 깨우쳤을 때, 내가 마이스를 쥐고 있어야 앞으로 어, 다양한 시행 횟수를 내가 확보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 큰 기업을 만들려면 다양한 시행을 해서 거기서 성공 케이스를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한 산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이렇게 시도를 해나갈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내가 쥐어야 되는데 이게 마이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 해서 이 산업에 머무르기로 결심했고 이 산업에서 제가 몸통을 튼튼하게 어, 쥐고 그리고 이제 이걸 확장하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 이어나가자라는 어, 생각을 해서 어, 마이스에 머무르게 된 게 어. 7년째가 된 상황입니다. 네. 2019년도에 네. 아까 창업하실 때도 학생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4학년이었고요. 네, 와, 4학년 때 제가 이제 당시에도 창업을 한 거는 이제 5년 정도가 됐죠. 다양하게 네. 프로젝트 하면서. 근데 이제 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해야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더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어, 해서 1년 휴학을 하고 창업을 했고요. 어, 예, 어, 휴학을 해서 1년 정도 이제 학교를 쉬고 네.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제가
마지막 학기를 병행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어, 졸업을 했습니다. 예, 와, 대단하시다. 아,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처음부터 마이스를 해야겠다. 이거보다는, 아, 뭔가 네.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던 큰 것들을, 사업을 하고 싶다. 이게 예, 큰 사업을 하고 싶다.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 자체가 뭐 사실 학생이고 뭐 우리가 뭐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첫 네, 시작이었었던 거고 네. 이런저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마이스가 된 거네요. 그렇죠. 모든 그 서비스에 어, 나이스라는 요소가 있다는 걸 딱 깨우치고 이걸 어, 쥐어야 내가 그런 모든 서비스들 다 담을 수 있겠구나라고 역으로 아, 판단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아까 그 말씀 주셨을 때 아까 그 킨텍스에서 하셨던 풋볼 페스티벌? 예, 그 말고 축구인가요? 예, 축구 쪽입니다. 어, 그 풋살 경기고요. 아, 그 축구 클럽들, 풋살 클럽들을 어, 이제 저희가 한 300개 팀 정도를 데려와서 킨텍스에서 어. 경기도 하고 한 300개 정도 부스를 설치해서 그들이 이제 체육 용품들도 구입하고 또 이제 어, 관련된 뭐 그런 소품들도 구입하고 먹거리 어, 부스도 해놓고 해서 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페스티벌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AI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예, AI는 뭐, 모두가 다 지금 AI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행사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은데, 예, 그런 그렇죠. 쪽으로 또 확장하고 계시다니까, 예,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사실 30대잖아요. 예, 그렇죠. 30대 네. 아직 와, 에너지가 근데 많으니까. 직원도 예, 40명이시고, 예, 이게 지금 코로나, 딱 19년도면 코로나 직전이었었어 갖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키워나갈 수 있었다는 거는, 코로나 때는 괜찮으셨어요? 사실 코로나 때는 저희가 거의 창업하고 이 마이스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2년이 좀 안 됐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한 게 그때 사실 저희는 좀 기회로 삼자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음. 이게 그때 시기가 딱 보니까 그 온라인 행사 시장이 이제 엄청 커지겠더라고요. 결국엔 네. 온라인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펼쳐질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바로 온라인으로 중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네, 제가 어. 그것도 그때도 웃기지만 한 2달 정도 유튜브 보고 공부를 막 했어요. 스위처, 어. 카메라 등등 해가지고 그때 얼마 안 되는 모아놓은 돈으로 전 재산을 회사의 전 재산을 투입해서 중계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 온라인 행사를 이제 수주하기 위한 트라이들을 계속했고 하나의 케이스를 잘 만들어서 그 당시에 사실 그 수요는 많았고 공급은 많이 적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쵸, 그쵸. 그랬어요. 하나의 행사를 잘 마쳤더니 음. 러브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 당시에 그 온라인 행사를 한번 진행하고 아, 소문을 듣고 여러 개의 접점들을 만들어서 하루에 막 2개, 3개씩까지 온라인 행사를 쳐낼 정도 많이 아니, 근데 바쁜 시기가 지금 있었어요.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마인즈 그라운드는 보통 저희가 온라인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렌탈 업체랑 같이 협업해서 보통 네, PCO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마인즈 그라운드 지금 내재화 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안에 있는 직원들이 다 제공하셨나요? 그 당시에 100% 저희 내부 직원들이 다 소화를 했습니다. 오, 그 쉽지 예, 않았을 텐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래도 이게 좀 제가 좀 마인드가 좀 독한 편이라서 제가 좀 막 그럴까 좀 타이트하게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 어떻게든 사고 안 나는 그 지점까지 이 시스템을 좀 구축한다라는 좀 기준을 가지고 어, 정말 리허설도 수십 번 해보고 그렇게 어, 해서 사실 그렇게 구축한 서비스가 좀 미흡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름 음, 괜찮았던 게 저희가 그 서울 옥션 네, 그 옥션 그 경매까지도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했던 굉장히 아, 위험한 행사라가 그러세요? 위험한 행사죠. 큰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 그것까지도 직접 수행할 정도로 어, 수많은 그 체크리스트 구축과 사고가 났을 때 어, 1안, 2안, 어, 3안까지를 실제 시연까지 수십 번 하면서 사고가 어, 나지 않게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 그 그래서 초기에도 무사고로 잘 행사를 했었고 그걸 가지고 다음 행사까지 이어갔고요. 단순한 그냥 일반 PCO라고 좀 다르네요, 그러면. 접근을 그렇게 했던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을 거쳐서 네. 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잘 PCO 중심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좀 활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왜 그랬었냐면 그
그 부가가치를 좀 높이고 싶었습니다. 이게 음, 그냥 PCO적인 그 대행 기능만을 갖고 있었을 때 음, 모든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맡겼을 때 우리가 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그 수익 범위가 많이 음, 작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음, 어차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구축을 해놓으면 수익률이 높은 사업들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음, 시기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게 음, 확보한 수익률로 또 재투자를 하면서 그 음. 사업도 이전하고 등등 계속 성장 궤도를 만들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느 그러시구나. 시기부터는 규모의 경제로 좀 확대를 음, 해야 된다라고 음,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지정 협력사들, 렌탈 업체들, 장비 회사들 배치를 음, 해서 활용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치고 그리고 음. 협력사를 활용해야 되는 좀 규모 있는 것들은 활용을 하고 협력사 통해서. 회사가 두 개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하나는 우리가 하고 하나는 그런 음, 장비나 이런 걸 렌탈 업체를 활용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음,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또 우리가 구입한 장비가 뭐 이제 나름 좋은 걸 많이 사놨지만 음. 또 규모가 큰 행사는 그 장비로 그쵸, 커버가 그쵸, 안 되는 그쵸. 것도 네, 그럴 있어서 수 그런 있죠. 네. 부분들은 또 이제 활용을 많이 했죠. 음, 협력사분들의 음. 그런 장비들을. 아까 그 직원들 현재 4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네. 40명들은 뭐 다른 PCO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모이신 거예요? 아니면 왠지 좀 다른 영역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인력들이 PCO 분야의 아,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아무래도 성장이 좀 빠르다 보니까 조직 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어, 돼서 신규 인력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특히나 네. 이제 뭐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서초상 넘어오면서는 더더욱이 그 역량 있고 경력 있고 어, 또 발주처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 그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음, 대부분의 인력들은 다 PCO 경력들이 있는 직원들로 음, 배정이 돼 있고요. 그 음, 와중에도 초기부터 활동했던 이 팀원들도 음, 팀장급으로 어, 매니저급으로 활동을 어,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네. 제가 아까 이제 저 사옥에 가봤다고 예. 말씀드렸었는데, 이 서초동으로 언제 이사 오셨어요? 저희가 3월 10일 날 3월 이사를 10일 왔고 날 이렇게 공식적인 오픈 아예 건물 하나 다 쓰시더라고요. 저 네, 건물 진짜. 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건물 통으로 하나 다 쓰시고 네. 그날 딱 갔더니 그 1층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직원들 라운지 같이 이렇게 꾸며 예.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것도 쉽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사옥에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렇게 사옥을 그렇게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게 된 뭐 배경이랄까? 아니면 목적?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뭐 업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케이스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음, 그리고 절실하게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릇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데 많은 걸 담으려고 하면 흐른다. 음, 그릇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좀 더 여유롭게 음, 음, 키워놓고 그 위에 이제 담아내야 성장을 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음, 자연스럽게 뭐 환경에 의해서 습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음, 케이스를 통해서. 그래서 음, 서초 사옥을 넘어올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천억을 좀 모호하고 좀 추상적이고 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목표치지만 음, 선포하고 나서 정말 내가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음, 그러한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마이스라는 이 서비스가 음, 아무래도 연결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나오는 그런 네. 산업의 특성이라고 저는 해석을 음,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연결의 하드웨어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음, 그 이상의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음, 해서 서초 사옥으로 과감하게 좀 넘어오게끔 결정을 했고 서초 사옥에 넘어와서도 공간 구성을 할 때 보신 바와 같이 1층은 이제 직원들의 라운지 공간이기도 하지만 음.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이제 카페 유치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외부에 지나가는 사람부터 계속해서 어, 마인즈 그라운드가 뭐 하는 어, 회사지? 라고 어, 접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결의 어, 공간을 좀 활용을 하고 어, 싶고요. 어. 2층의 경우가 이제 2층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미나실이 있어요. 네네, 세미나실이 그렇더라고요. 공유 있고 무슨, 한 네. 최대 한 80인에서 100인까지는 또 수용이 가능한 세미나실이 음, 이렇게 구축이 돼 있고 그 장소는 평소에는 그냥 협력사분들의 오픈 라운지입니다. 그래서 아, 직원들도 좀 머리 식힐 겸 일할 때 2층에서 할 수 어, 있게 네. 협력사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업무 보실 수 있게 회의실도 오픈을 어,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 2층 공간은 또 그렇게 우리랑 상생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음, 측면에서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또 새로운 연결을 창조해내는 그런 공간을 음, 활용하고 싶었고요. 3층의 경우에는 저희 협력사 관계사분들이 또 이제 네. 입주를
해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4층, 5층 저희 직원들이 또 사무실. 활동하고 네. 있고 6층은 또 이제 복지 차원에서 병원이 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 내부에서 모든 것들이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다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지하는 또 복지 차원에서 층고가 높아요. 저희 지하가 한 8m 정도. 아,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를 아, 해놨고요. 진짜요? 저 갔을 때 그래서 그 지하 3층까지. 공사하고 있던데, 예, 지하가 공간이 넓습니다. 넓어서 어, 직원들이 점심시간에는 지하에서 배드민턴도 치고요. 그리고 음, 좀 쉬기도 하고 또 창고 아, 공간도 있어서 물품을 다 네. 창고 지하에 보관을 하고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의 사업부, 공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 서초로 이사 왔더니 직원들이 더 좋은 직원이 오는 것 같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가요? 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낀 것 음,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의 사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음, 여러모로 장점으로 다가온다라는 걸 느끼는 게 일단은 직원들의 이건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네. 자부심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우리만의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음, 이제 서초라고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또 다양한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아, 그런 접근 편의성을 감안해서 또 역량 있는 인재들이 또 많이 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것 사실 같아요. 우리 마이스 업계가 요새 인력난이라고 얘기하고 네, 있고 참 네, 그 HR 문제가 되게 심각한 네, 상황인데 예. 어떠세요? 마인즈 그라운드는 인력 채용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이 지원하는 사람이라든지 뽑고의 뭐 이런 그 관리 이직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어떠신가요? 사실 절대적으로 인력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음, 상대적인 느낌인 건데 우리 음, 회사는 사실 창업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면서 음, 시스템도 제가 다 빌드를 해왔고 음. 그리고 작은 조직이 이제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는 저는 더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 어, 그러냐면 초기에는 이 회사에 대한 레퍼런스, 이력 이런 것들이 그렇죠. 부진하다 보니 또 음,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대표자로서의 그 역량의 범위가 있을 텐데 이 음, 이상의 역량을 품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초기에 그 한계점이었던 것도 사실인데 음,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 저도 이제 경영자로서 경영에 대한 관점을 음, 권한을 이제 이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재들을 영입하고 또 음, 인재들에게 마이스 전문가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경력이 많은 분들에게는 권한을 주고 역할을 줘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접근적인 음, 측면도 많이 음, 전환시킨 것 같아요. 서초로 오면서. 어, 그러다 어, 보니까 서초로 오면서도 그랬고 가상에서도 계속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기를 음, 기다렸었고요. 그러다 보니 음, 아무래도 그런 회사의 조직의 정책이나 방향에 따라서 음,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그런 시스템에 맞게 다양한 인사적인 트라이 그리고 신문이나 뭐 이런 언론에서도 보셨다고 하지만 그런 네. 부분들 또한 전문가들이 내부에서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음, 회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드는 분위기를 통해서 음, 상대적으로는 이게 다른 기업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음, 제가 느끼는 건 초기부터 계속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요하죠. 동의를 하지만서도 역으로 우리 음, 회사가 지금 시기에 함께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준 그리고 음, 그들에 대한 뭐랄까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음,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항상 감사하고 음, 어떻게 지금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정말 음, 감사하고 또 내일도 감사할 거고 앞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을 더 만족하면서 나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조직을 우리, 만들고 하향 조직을 만들고는 제 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음. 계속 좀 만족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아마 되게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어쩌면 대표님은 지금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 아,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커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 이제 조금 더 오래 사는 사람으로, 저는 뭐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회사들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다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커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음, 그 되게 막 매출도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인력은 더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음, 막 뜻대로 안 되는 게 정말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이 우리 지금 민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대표님의
이런 단어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직원분들이나 하고 계시는 일에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회사가 성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 사실 마인즈그라운드가 우리 마이스 업종에서 우리 마이스 업계 마이스 PCO가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한 2,000개도 훨씬 넘을 것 네, 텐데 등록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업체가 진짜 후발주자잖아요. 정말 그렇죠. 후발주자인데 어떠세요? 후발주자로서 마인즈그라운드의 어떤 장점이랄까? 아, 우리는 요런 마이스 시장을 이런 걸로 돌파하려 한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 전략들을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음, 근데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측면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늦게 시작했다고 뭔가의 또 새로운 뭐 엄청 특별한 거를 하기보단 음, 그래도 이 PCO 시장에서 활동을 하면 그 정석은 밟아야 한다. 그 음,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좀 그 당시에는 늦게 가는 길이었다라고 누군가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와서 정확히 해석을 음, 하고 그 당시에도 확신을 했지만 음, 제가 이제 대표로서 이 음, 경영을 하고 이 기업을 세우고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음, 제가 마이스 산업에서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내가 이 실무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하고 리드할 수 음, 있는 그 자격이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해서 초기에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휘하면서도 동시에 행사 현장에 다 나갔습니다. 좀 팀을 직접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해보셨구나. 처음 행사할 때도 그 말씀드렸던 온라인 행사에 대한 어, 그 모든 시스템 설계도 제가 다 유튜브로 어, 공부해가지고 장비도 제가 주문하고 해서 세팅을 했었고 어, 100만 원짜리 행사부터 실제 10억짜리 행사까지 제가 독립 PM을 하셨구나. 하면서 음, 발주처와 소통하고 발주처를 음,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 음, 고민하고 절실하게 음, 좀 대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음, 보니 어느 정도 이 마이스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것, 대행사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사안들에 대한 내용들은 그래도 한 4,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이 습득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정말 절실하게 활동을 했다 보니 시스템을 빌드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 시스템 기반 하에 이제 더 이제 경험이 많고 더 음, 어떻게 보면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담고 음, 그들을 관리자로서 이제 음, 관리하기 위해서 음,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그 정석으로 봐봤던 내용이 음, 그래도 지금까지도 많은 역량과 경력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음, 그분들이 그래도 제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근간 있는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음, 입장이겠지만 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점이 어느 정도 좀 먹히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시기적으로 제가 아직 열려 있어서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전략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하기보다는 경영자의 그 특성이라고 하면 좀 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열려 있어서 제가 뭔가 뭐 머무르려고 하거나 이 음, 사고적으로 닫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1년 차, 2년 차, 3년 차, 3년 차 제가 계속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음, 경영자로서 내 롤은 뭔지 이런 것들 음, 계속 고민하면서 전환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매년. 그래서 올해도 오면서 제가 선포한 게 이제는 많은 그 실무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자의 역할은 실무를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권한을 잘 주고 이런 시스템이나 인사적인 자금에 대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선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집중, 그리고 그들이 그걸 잘할 수 있게 역할을 분배해 주는 것. 이런 음, 롤플레이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내년, 후년, 또 그 후년에는 계속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 시기에 맞는 어, 대표자의 롤이. 어, 그런 지점들이 있고, 더 나가서도 저는 좀 기회가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대행이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대전제지만 이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 요소들을 많이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내부에 홍보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라 좀 부가적인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음, 해서 홍보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네트워크와 그 기반을 우리 행사에 음, 담아내기 위한 접근을 음, 통해서 내부의 강점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행사를 할 때 그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들을 음, 좀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들을 좀 더 음, 기술화 시킬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음, AI적인 측면의 그 도구들을 개발을 계속 해나간다든지 음, 그런 시도들을 계속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 그런 부분들이 수주할 때 좀 먹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음, 발주처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지금까지 생존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 차별화적인 측면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 AI부터 어, 휴머노이드 등등 어, 이런 초연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또 그런 압도적으로 차별화 요소를 정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룸이 많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어, 것들을 뭔가 과감 뭐랄까 무리해서가 아니라 어, 꾸준히 정석을 밟아가면서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마련하고 음,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가다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우리 마인즈 그라운드에 담기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휴머노이드 말씀해 주는데 네, AI 뭐 이런 쪽으로도 관심, 아까 AI 컨퍼런스 하는 거 말고 네.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AI를 접목시키기 위한 무슨 뭐 전문가랑 같이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시나요? 예, 사실 그 제가 대학원 과정을 AI 쪽 공부를 했어요. 아,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음, 우리 마인즈 그라운드가 그 대행으로 절대 천억을 할 수 그 천억을 음, 대행으로만 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 그쵸.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네네네. 했고요. 네.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전 대학생 때부터 기술 창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아, 10년 넘었죠. 그때부터 제 친구들을 어, 다 기술 창업해서 투자받고 엑시트하고 이런 친구도 어, 있었지만 저는 어, 그런 단기적인 창업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역으로 서비스로 기반을 잡고 어, 기술로 나중에 밸류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어, 했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서비스 기반 하에 자금을 계속해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어, 조금씩 활용하면서 저변을 확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예시로 우리 사회이사로 이제 AI 쪽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모 교수님이 음, 또 뭐랄까 그래도 나름 석하 계신 교수님께서 사회이사로 엄청 활동하시면서 유명하신 분. 네. 네, 역할을 네네네. 많이 해주고 계시고 네, 그 네. 외에도 실제 엔지니어 그 인지과학적인 측면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측면으로도 역할을 도와주시는 카이스트의 모 교수님도 같이 어, 역할을 내부적으로 해주고 계시고요. 어, 그리고 제가 워낙에 또 AI 쪽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 많고. 그런 사례들을 공부하고 또 내부의 TF팀을 글로벌 전략팀으로 만들어서 어, 실제 제안서 쓰는 이 작업들도 어, AI화 시키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진행을 아, 해와서 실제 지금도 저는 개인적인 목표가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음, 30% 40% 정도의 적은 효율을 내는 직원들이 아니라 한 10배, 음. 20배의 효율을 그냥 디폴트 값으로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구성원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음. 내재화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네. 저희 대학원에서 산자부 산업자원부에서 네. 재작년부터 이제 대학원 저희 한림대하고 경희대 세종대에 디지털 인재 양성을 해주는 자금을 조금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석사과정생들한테 연구비 주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커싱 하고 있는 게 AI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도 코엑스랑 같이 산학협력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예. 마인즈 그라운드하고도 저희 대학원생들이 같이 뭔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또 나중에 네. 한번 제안 드릴 것도 있으면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한 가지 지금 이야기 듣다가 네. 궁금한데 혹시 그럼 투자도 받으셨어요? 투자 안 회사에? 받았. 회사에 아직 투자 안 받으신 네, 거예요? 투자 한 번도 안 받았고요. 아, 예. 대단하시다 진짜.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신 것 같아요. 기존의 PCO들하고.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뭐 아까 제안서 쓰고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사실 뭐 마인즈그라운드가 쓴 제안서나 이런 걸 본 적은 없지만 뭐 언젠가 봤을 수도 있어요. 심사하는 과정에 봤을 수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게 아마도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장에서의 성장하는 구도를 보는 관점도 그냥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PCO들하고는 조금 성장의 관점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조금 더, 뭐 아직 사실 2019년도에 창업하신 네. 대표님한테 물어볼 질문인가 싶기는 한데, 예.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국내 마이스 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까요? 이건 제가 사전에 드린 질문은 아닌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하시면서, 이런 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 있으실까요? 국내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려면 네, 일단은 그 뭐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네, 그 내부적인 이야기보다는 저는 네, 사실
진취적인 대표자의 컨셉으로 지금 인터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네네. 내적인 디테일한 이야기보다는 좀 네. 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네. 방향적인 네. 측면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아직 부족한 아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 계속 지향을 해왔던 게 음. 미국의 자회사 설립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음. 인도네시아 자회사 설립하고 맞아, 그런 인도네시아에 설립하셨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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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음. 시도들을 음.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음. 불편합니다, 사실. 음. 해외 나가면 뭐 음. 영어를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음.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그 음. 불편함을 사실 극복해오면서 성장한 게 기존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음. 속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느끼면서 생각하는 거지만 항상 해외 나가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너무 좋다. 음. 정말 너무 좋다.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이 좋은 콘텐츠를 음. 한국에서만 음. 머무르고 있게 할 게 아니라 음. 계속해서 해외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데 음. 해외에 접점을 만들어서 똑같은 사업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1이라면 시장 음. 규모에 의해서 1이라면 시장 규모가 한 10인 곳에서 하면 음. 그 비슷한 그치. 결로만 해도 한 그치. 5에서 7, 예. 그쵸, 그 그쵸. 이상의 밸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IP를 만드는 것도 음. 한국의 목표가 아닙니다. 한국은 음. 전 개인적으로는 시범 단지라고 생각을 해요. 테스트 시범 마켓이다. 단지를 한국 콘텐츠에서 한국 시장에서 시범 음. 단지에서 시범을 하고 어느 음. 정도 이게 만족이 되고 돌아가는 플로우가 검증이 되면 저는 음. 해외 시장에서 검증을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어.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가 정부 사이드에서 오히려 이런 네, 서비스 수출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시도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전시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미국 음. 가서 혼자 음. 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MO하자고 막 하고 하면서 접점을 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생각보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음. 이런 것들이 좀 언제든지 쉽게 음. 시도할 수 있고 환경에 의해서 억지로 시도되게 하는 그런 음. 문화들이 만들어지면 음. 충분히 한국의 콘텐츠가 글로벌에서 더 부가가치를 넓혀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기회들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런 변화가 있겠지만 음. 없더라도 계속 그런 시도를 할 거고 음. 그런 기반이 또 후배 나중에 누군가 들어오는 그 업체들을 후배라고 네. 정의한다면 네. 그 기업들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음. 부분들을 같이 열어주는 파트너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음. 분위기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좀 계속해서 맞아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음. 적극적으로 해서 네. 수월하게 그런 것들이 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유,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마인즈 그라운드가 왜 이렇게, 왜 천억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도 알게 됐던 것 같고, 되게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마치기 전에 뭐 조금 이 이야기 못했다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특별히? 교수님께서 질문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니, 별 예,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드린 것 아, 같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후발주자 입장으로 또 음. 일을 하면서 집중하다 보니 많은 음. 교류나 이런 접점들이 우리 업계 분들하고 없었던 것이 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항상 협력하고 싶고 함께 할 수 네. 있는 게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음.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혹시나 우리 마인즈 그라운드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네. 협력사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음. 협력해서 우리 음. 업계를 좀 더 나은 업계로 더 음. 나은 무대로 함께 네.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나면 전국의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좀 되는 바고요. 대표님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젊지만 그래도 건강을 잘 네.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바쁘실 것 알겠습니다. 같고 엄청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실 네. 것 같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사업에 있어서 계속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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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